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 돈이 없을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텐데 어떻게 버텨야 하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안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줄고 벌이는 적어지고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비, 생활비,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까지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커지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하세요. 노후 준비 미리 했어야죠. 정부 지원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현실이 너무 버거운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뉴스만 봐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나와도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도 늘어나서 지출이 더욱 커집니다.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로 한 달치 생활비가 다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돕기가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돈이 없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함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지출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거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을 매번 해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 돈 걱정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특히 월세나 관리비 같은 필수 지출은 줄일 수도 없어서 부담이 더 크죠. 병원비, 약가, 식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끼고 아껴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마냥 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나 소소한 부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변동 지출을 정리해보면 예상보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달 생활비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와 같은 고정비는 꼭 내야 하지만 외식비는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지출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달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짜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추가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마련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한 3달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우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남는 돈을 비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저축하거나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적이면서도 작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잘 모르면 위험할 수 있지만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 한 칸을 세놓거나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무작정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공부를 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벌려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과 복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이 중요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 급식이나 공공일자리,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복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령,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잡한 서류 절차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번거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한 후 매달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민하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생활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복지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무료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좋겠죠. 복지 혜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경제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줄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를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면 뜨거운 물 사용을 줄이고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도 요금 절약을 위해서는 설거지나 세탁할 때 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비 절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을 볼 때는 미리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마트를 이용하거나 10일 행사 상품을 활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한 달, 1년 후에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종이에 직접 적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기록할 때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의료비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돈이 새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면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으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지출은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필요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몇 달만 꾸준히 기록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알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은 작은 습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곳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지,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고 있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도 점검해 보세요. 요금제를 낮추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불필요한 자동 결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할 때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일이나 할인 행사를 이용하되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을 사용하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부족하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절약 방법을 실천해 오셨나요? 혹시 효과를 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들과 멀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부모는 점점 소원해집니다. 같은 부모-자식 관계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식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과 멀어지는 이유를 모른 채 서운함만 쌓아갑니다. 그렇다면 자식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들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대 A씨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가족 행사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B씨는 자식들과 연락이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을 겨우 봅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서운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자식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식들과 잘 지내는 부모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자식들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면 부모가 기대하는 삶을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이 오히려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기대보다는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대할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대보다는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관심을 보이지만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돈은 괜찮니? 결혼은 언제 하니?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은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먼저 말을 꺼내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은 필요하지만 자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조용히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오히려 먼저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되라는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이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먼저 연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면 자식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랬어라는 고집을 버리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자식도 더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작은 행동부터 바꿔보세요. 부모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은퇴 후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까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일수록 자식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식과의 만남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더욱 존경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욱 편안하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과 정으로 이어져 있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는 외롭다, 너밖에 없다, 너는 내 전부야 같은 말을 자식에게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모든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는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자식도 더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이유는 부담감이 아니라 함께하면 즐겁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들도 부모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보다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들도 더 마음 편하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기보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들은 자식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 자신도 함께 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부모들은 자식과 더 잘 어울립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즐기면 자식도 그런 부모를 자주 찾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항상 옳다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모가 너의 생각도 궁금하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 변화하는 만큼 부모도 변화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자식과의 소통이 원활한 부모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잔소리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해야지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라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면 자식도 부모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게 됩니다. 자식이 먼저 고민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 내 생각은 어째?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자식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과 소통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부모가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전화 통화가 주된 소통 방법이었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문자나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식이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한다면 그에 맞춰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기보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연락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관계가 더 원활해집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도 너무 심각한 주제보다 가볍고 편안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취미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과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SNS나 영상 통화 같은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배우면 자식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고 단절하는 것보다 배워볼까? 라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이 더 편하게 느낍니다. 부모가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 자식도 더 자주 부모를 찾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자식이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말을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때때로 해결책보다 그냥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이 먼저 이루어지면 자식은 부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반면 부모가 자식의 말을 끊고 가르치려고 하면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항상 공감을 우선으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감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대화에서도 공감이 이루어지면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과의 대화가 더욱 원활해지고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고 자식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너도 이렇게 해야 해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합니다. 특히 직업 선택, 결혼, 육아 방식 등에서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자식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조언과 강요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인정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자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생각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고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나친 희생과 보상을 기대하는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하니라는 말이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빚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강요받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보상을 기대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오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해라는 사고방식은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지내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야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누구랑 만나는 거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보다 지지를 선택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이야기해도 되라고 말하면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자식의 삶을 컨트롤하려 하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식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부모가 먼저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의 주제가 잔소리나 걱정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자식과의 시간을 만들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반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잔소리와 걱정으로 가득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자식과 가까워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고 자식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외롭고 우울해 보이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부모와의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자식은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너만 기다리고 있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있어라고 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불행해 보이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을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행복을 찾고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라면 자식은 자주 찾아옵니다. 반면 부모가 잔소리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많다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지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고 선택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되려면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해심 많고 따뜻한 존재라면 자식은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식의 생각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함께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부담을 주지 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부모 스스로 즐거운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또한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배우고 자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 잘 지내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만족도도 줄어들까요? 많은 사람이 몸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삶을 즐기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건강이 괜찮은데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몸이 불편해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몸이 불편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두 분의 노인이 계십니다. 한 분은 허리가 아파도 늘 웃으며 생활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건강이 비교적 좋지만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연세고 살아온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다른 한 분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건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갑니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두 분 중 누구의 인생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가집니다. 반면 행복한 분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면 불안이나 좌절이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삶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긍정적인 분들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습니다.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그 대신 책을 천천히 읽으며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몸 상태와 상관없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라며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즐기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행복한 노인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과거보다 체력이 떨어졌어도 현재 가능한 것들을 찾아 의미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즐겼다면 이제는 공원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만족합니다. 과거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힘들어집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일상을 즐기려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가 힘들다면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아도 천천히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낍니다.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불편하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계속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몸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더 빠르게 노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삶도 즐거워집니다. 일상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태도가 결국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자주 연락하는 친구를 둡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정신적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친구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입니다. 외롭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발을 내디디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욱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는 만큼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돌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어떤 공통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은 오히려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행복한 노인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후회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즐기기가 어려워집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후회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최대한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어떻게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있을까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갑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에 대한 흥미와 활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은 수필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배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정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삶을 즐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목표를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집니다. 목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도전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요리를 하나 배워보겠다라는 작은 목표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70이 넘어서 여행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80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은 항상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면 일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즐길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이에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돈보다 경험에서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은 소비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기억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경험이더라. 이처럼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비싼 옷을 사는 것보다 친구들과의 소박한 여행을 더 즐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값비싼 가구를 사는 것보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대신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행복을 높이는 길입니다. 소소한 취미 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외롭고 만족스럽지 않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은 경험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어떤 태도로 소비를 바라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꼭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소박한 한 끼 식사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동네 공원을 걸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더 큰 집이 있어야 해, 더 좋은 차가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기쁨들입니다. 햇볕이 따뜻한 날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가족과 함께 웃는 순간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꼭 부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보다는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아도 씀씀이가 크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득이 적더라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능숙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이유로 걱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들은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처럼 운동을 할 수는 없더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식단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건강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현재 가능한 것들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무리하게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생각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불편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빠른 노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동과 활동을 지속합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수중 운동이나 가벼운 요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직접 하거나 가벼운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이러다 큰 병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끊임없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으면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노인들은 건강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이 걱정되어도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현재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